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보험료 성과 올리는 보험학습법,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매보험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치매 진료 형태와 정부의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는요, 진료 형태별로 얼마나 많은 인원수가 실제 해당 진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먼저 인원수 기준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외래 진료입니다. 그 다음으로 약국이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8.2%의 비중을 입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기준을 보게 되면 인원수 기준과는 다르게 입원 비중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80%에 육박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약국, 그 다음 외래, 이렇게 이제 순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두 데이터를 잘 보게 되면 역시 치매라는 질환은 우리가 이제 의료 형태이기 때문에 외래 진료나 약국을 많이 찾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원하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원 환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게 되면 결국 이를 통해서 외래 진료나 약국에서는 그다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외래 진료나 약국을 통해서 치매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치매를 진단을 받고 척도를 어떻게 보면 그 경과를 보는, 그 추이를 보는 이러한 수준으로 이제 진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기준으로는 외래 기준이 가장 많은데 실제 비용 기준은 약국 비용이 더 높습니다. 이를 봐도 역시 외래에서 실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치매를 치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치매는 치료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가장 큰 부담은 바로 간병 부담이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이 치매보험 컨설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진료 비용을 보게 되면 입원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입원하는 환자 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입원을 한 경우 그러한 이제 어떤 특수한 케이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또 알 수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나 약국에서 쓰는 비용이 이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특수한 경우 입원하는 경우라면 돈이 많이 든다. 요렇게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CDR 척도 2 이상 이 되게 되면 치매 산정 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10월에 도입이 됐는데, 이렇게 도입이 된 이유로는 이 산정 특례 대상자가 되면 이제 10%만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치매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이 결국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단 현재 약 5만 4천 명의 환자 수를 보이는데 역시나 여성 환자 수, 여성 대상자의 비중이 훨씬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치매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치매라는 질환은 일반적으로 그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CDR 척도 2 이상으로 확대되는 환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해서 제가 데이터를 좀 갖고 와 봤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2008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3등급으로 도입이 됐었고, 그때 보험사의 상품도 이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후에
말이 안 된다. 뭐가 말이 안 되냐? 이 치매 환자들이 정말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이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매우 까다로운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까다롭다기보다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행동에 대한 장애를 측정하는 그러한 기준들은 있었는데 정신지체 장애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2014년도에 5등급으로 확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 5등급을 어떻게 보면 이제 치매 환자 등급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경도 치매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 환자들이 정말 대상자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2018년도 1월에 또 확대가 돼서 실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등급은 5+1등급도 5등급에 앞서 말씀드린 경도 인지장애 등급이 있어 총 6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5등급과의 마지막 경도 인지장애 등급을 통틀어서 우리가 통상 이게 치매 등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환자가 요양보험 이용을 하고 있는 그 숫자가 36만 명이 좀 넘고요. 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5조 원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급이 높을수록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또 이러한 노인 요인 보험 이제 대상자가 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또 발생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자면 여기에 내 비용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1, 2등급 값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20% 정도, 그리고 재가를 이용할 때는 15%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담, 즉 본인 부담이 등급이 높을수록 또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데이터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지장애 기능 검수, 이 수검 대상자와 수검률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인데 일단 2020년도 기준으로는 372만 명이 수검 대상자였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약 54%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좀 넘는 분들이 수검을 받았고요. 그 중에 88%는 정상, 약 12%는요 인지기능 의심 저하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사전 예방이죠. 이 예방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수검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높이는 것이 이제 정부의 숙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진단 도구는요,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듯이 치매 진단 도구는 SNSB라고 해서 서울신경심리검사, 요것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치매 감별 도구, 이 치매가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서는 CT와 MRI가 둘 다 잘 활용되고 있는데 MRI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에 치매 환자가 얼마나 등록됐냐를 보면은 실제 치매 환자 중에 약 56%가 좀 안 되는 분들이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뭐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런 광역시 이런 쪽은 등록률이 굉장히 낮고 반대로 뭐 전라남도나 충청남북도 이런 것에는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제 개인적인 이제 해석이지만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에 따른 등록률이라고 보여지고요. 즉 개인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좀 높은 경우는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을 하고 여기에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의 치매 환자 등록 현황을 보게 되면 정말 연령대가 높을수록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지원을 잘 못 받는 분들이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매 상담 콜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이용 현황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는 조금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급격히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그만큼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분들, 국민들이 이 치매에 대한 인식이 이때부터 굉장히 높아진다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상담 콜센터가 지속적으로 이 콜이용이 늘어나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콜센터 이용 현황을 보게 되면 일단 본인이 16% 그리고 이 치매 이제 전화를 한 사람과 환자와의 관계를 묻는 이런 데이터인데 결국 가족과 주변 인물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여기에 본인까지 포함하느냐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나 가족 외에는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주변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주변 인물은 결국 이제 치매 돌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치매 환자 곁에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결국 이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본인이나 가족 아니면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원과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는 내용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결국 이 치매라는 것은 가족 그리고 부담, 지원 이런 걸로 좀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담스러운 질환이고 가족이 힘든 질환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치매 치료는요. 외래 진료 비중이 가장 높지만 실제 외래나 약제 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결국은 간병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 그리고 치매 이 환자들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를 보게 되면 결국 치매 환자들의 부담은 가족과 그리고 비용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